자, 그렇다면은, 이제 경로에 대해서 이제 코시 정리가 아니라 코시의 이제 두 번째 정리가 되겠죠. 모든 것들은 다 코시가 있기 때문에 코시 정리, 코시 적분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로 C가 있어요. C가 있는데 이것이 Z-Z0분의 1을 하고 DZ를 한 이 형태. 근데 C가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C의 내부에 Z0가 존재해요. 자, C의 내부에 Z0가 존재하니까 일단 코시 정리를 쓸 수가 없네요. 그죠? 그죠? C의 내부에서 어널리틱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0이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 결과는 2파이 i가 된다. 이것이 재미난 성질이라는 얘기. 자, 그럼 C 속에 Z0가 존재한다. C 속에 Z. 자, 우선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Z0 이꼴 0인 그런 케이스를 볼까요? Z0 이꼴 0인 케이스라면은 결국 C하고 여기가 Z분의 DZ 이러한 형태를 얘기하게 될 텐데, 자, Z를 포함하고 있는 제일 간단한 C를 한번 잡아봅시다. 제일 쉬운 C. 어떤 C가 있죠? Z 이꼴 0을 포함하고 있는. 지금 Z0가 0이니까 이제 얘는 지금 Z 이꼴 0에서 싱귤러 하니까, 그죠? 0분의 1이 돼서 0을 포함하고 있는, 복서 평면에서 0을 포함하고 있는 제일 간단한 거. 그것은 어떤 경로죠? 반지름이 어떤 입실론이, 그죠? 원이 제일 쉬운 경로죠. 원보다 쉬운 건 없으니까. 그죠? 물론 나는 원이 싫어. 정사각형이 원보다 훨씬 어려워요. 원이 복소수 세계에서는 제일 쉬운 도형이에요. 바로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 정사각형 경로를 만들면은 정사각형을 여기 갈 때, 그 함수가 다르고, 여기 갈 때 다르고, 여기 갈 때 다르고, 여기 갈 때 다르고. 원일 때는 그냥 하나의 함수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복소수에서. 자, 어떻게 하나로 표시가 되냐면, 자, 지금 요거는 이 경로를 쫓아가는 Z예요. 경로를 쫓아가는 Z니까 여기 지금 선상에, 이 경로 C선상에 있는 Z들이에요. 그럼 C선상에 있는 요 점들은 다 뭘로 표시가 될 거냐면은 Z가 입실론의 exponential I 세타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 준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무조건 레디안을 써야 돼요. 복소수 세기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복소수로 전자기학을 만들었을 때 가우스 정리가 이런 경우에 가우스 법칙이 바로 이런 형태, 코시의 이성질하고 똑같아요. 즉 싱귤라리티가 뭐냐면은 점전화가 싱귤라리티가 된다. 그래서 이처럼 복소수로 만약에 전자기를 쭉 묘사할 때 우리가 잠깐은 봤지만 완벽하게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표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로 적분은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적분할 거니까 뭐가 돼요?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로 런될 거고, Z는 뭐가 돼요? 입실론의 exponential I 세타하고 DZ인데 입실론은 안 변하죠. 고정돼 있죠. 원이니까. 따라서 입실론 그대로 있고 I exponential I 세타하고 D 세타 치원 적분 생각하면 돼요. 얘랑 사라지고 얘랑 사라지니까 결국 뭐가 되죠? I 튀어나오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D 세타. 자, D 세타는 1이라는 친구를 세타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자, 이런 형태는 그냥 상한에서 하한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2파이 i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점을 0 나 싫어 세타 제로부터 하고 싶으면
세타 제로부터 2파이 플러스 세타 제로까지 가면 되죠. 그럼 한 바퀴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형태라면은 이러한 형태를 증명하고 싶으면 제일 간단한 거는 z-z0 z와 z0 사이가의 거리가 입실론인 이러한 원을 잡아주면 제일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복소수 세계에서 반지름이 입실론이고 이러한 원의 방정식은 z의 절대값이 입실론이다. 이 얘기는 z의 절대값이란 결국 얘로부터의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가 입실론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복소수로 나타낸 중심이 G0인 이러한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이 입실론이고 그러니까 입실론이. 그럼 여기가 z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바로 z-z0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복소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z-z0의 크기가 입실론인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방정식.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로 잡으면 될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로 잡아주면. 따라서 z-z0라고 하는 친구는 z-z0라고 하는 이 친구는 결국 뭐가 되냐면 입실론의 2의 i 세타 이런 형태로 들어가요. 즉 z라고 하는 친구는 z0 더하기 i 세타 이러한 형태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저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2파이 i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중심이 z0에 있던 z0에. 만약에 이러한 형태에서 칸투어를 여러분들이 달리 잡는다. 크로스 칸투어를 달리 잡았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z분의 1의 dz를 계산해라. 무조건 2파이 i가 아니에요. 이 c가 z 이퀄 0을 포함하고 있을 때만 2파이 i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C 속에 있다는 얘기는 인사이드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에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경계에 있는 경우는 나중에 다시 프린시플 밸류라는 데에서 얘기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C라는 친구를 뭘로 G-1의 크기가 2분의 1 이런 형태로. 자, G와 1 사이의 거리가 2분의 1이다. 그 얘기는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분의 1 복소평면에서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이러한 원형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C를 이렇게 잡아주게 된다 그런다면은 이 0이라고 하는 이 함수, 이 0이라는 점은 싱귤러리티는 결국 원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 원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인사이드와 선상에서 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은 0이 돼요. 따라서 z분의 1의 dg가 무조건 0은 아니다. 2파이 i는 아니다.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경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인테그럴 C의 Z분의 1의 DZ라고 하는 이 친구. 자, 이 함수는 Z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고등학교 때 했던 미분 적분 공식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극한이 하나로 정의되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X를 갖고 했었던 모든 공식들이 여기서도 여전히 그대로 Z에서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Z 한 변수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친구는 결국 이 경로를, 닫힌 경로를 쫓아갈 때 어떤
로그 Z를 미분하면 Z분의 1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DZ가 된다. 자, 로그 Z를 미분했는데 DZ가 나온다. 요건 사실은 그냥 편미분 쓸 필요 없죠. 어떤 함수를 미분하고 도로 적분했으니까 뭐가 되죠? 벗겨져서 로그 Z가 나타나게 되죠. 자, 로그 Z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얘가 한 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서 거꾸로 보이나? 어쨌든 간에 한 바퀴를 돌았다라는 거죠.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시점과 종점의 편각 차이가 2파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둬요. 자, 그래서 우리가 Z라고 하는 친구를 R배의 exponential I 세타라고 하면 로그 Z는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로그 R에다가 플러스 I의 세타 플러스 En 파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시점이고 여기 종점이 돼. 물론 시점하고 종점은 같은 동경이 되겠지만은 결국 세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바퀴 차이가 난다는. 하여튼 한 바퀴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명심해 두면은 이것은 로그 R에다가 플러스 I배의 세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그 시점에서의 각도를 세타 제로라고 하고 종점 돌아왔을 때를 세타 제로에다가 한 바퀴 추가하니까 이 파이를 추가시켜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로그 R이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로그 R이라는 친구는 세타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얘를 넣나 사라지게 될 거고 남아있는 I에다가 여기다가 세타 제로 플러스 2파이를 집어넣고 빼기 세타 제로를 해주면 사라지고 해서 2파이 I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어떤 경우를 잡아도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Z분의 1의 dz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책들 뭐 보아스가 아닌 아프켄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연습 문제로 경로를 뭐 이렇게 잡아놓은 것도 있어요. 직사각형. 또 어떤 책을 보면은 뭐지? 그렇지. 오케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오늘 포함.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책을 쓰면서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를. 또는 만약에 재미난 연구를 하고 싶으면 일반적인 여기를 포함하고 있는 N각형으로 잡아주는 N각형으로 잡아주는 거. N각형으로 잡아줘서 N각형으로 잡아줬는데 0이 되네.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낸 무한각형. 무한정다각형이 정무한각형이 원이죠. 그죠? 정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변의 개수, 정칠각형은 변의 개수가 7개고 등간격으로 놓여 있는 거죠. 원주 위에. 근데 점을 만약에 무한개를 찍어서 정다각형을 만든다. 그러면 정무한각형이 되죠. 정무한각형은 바로 원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원에 대한 공식을 찾을 때 제일 편리한 공식 중에 하나는 바로 N각형에서 공식을 찾은 후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실 초등학생들한테는 무리지만 미적분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을 한 사람들은 구분구적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학부생 연구 같은 경우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된다. 자, 그럼 이런 특별한 모양에 대해서만 제가 2파이 i가 되는 거냐? Z0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Z0를 0인 경우에 대해서 주로 수업을 했죠. 그러니까 Z분의 1의 DG가 Z 이퀄 0을 포함하는데 이런 정사각형, 아니, 말은
뭐 얘도 정사각형이죠, 사실은. 그래서 돌린 정사각형이고, 원.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 C를 얘를 포함하도록 아무 모양으로나 만들어도 단 아무 모양으로 만드는데 simply connected라는 얘기. 자, 이 복수 변수 함수로는 영어로 공부하다 보면 자꾸 그 신기한 단어, 이 C를 반드시 우리는 simply connected closed contour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수학책을 보면 simply connected란 말이 있어요. simply connected, 단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트위스팅이 안 생겼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이 점은 얘는 simply connected 오케이예요. 근데 얘는 simply connected가 아니에요. 트위스팅이 한번 생겼죠. 여기서 요거는 doubly connected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closed contour를 이렇게 multiply connected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속칭 얘기하는 나중에 토폴로지라는 수학으로 가서 복잡해지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복사 변수 함수로 할 때는 이러한 multiply connected인 그 closed contour는 배제하고 simply connected 돼 있는 그러한 기술. 또 물리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simply connected이면은 이 모습이 이 속에 z = 0이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은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일단은 무조건 0이 포함되면 2파이i가 된다는 거죠. 자, 복수 변수 함수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지금 0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무 모양이나 만약에 경로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자, simply connected인 이러한 C라는 경로를 만들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C라는 경로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러한 C라는 경로에 따라서 Z분의 A를 인테그랄 C에 Z분의 1의 DZ를 도대체 얘가 무슨 함수로 나타내져 있는지 도저히 이 그림을 갖고 알 수가 없는데 이 적분을 어떻게 수행해서 그것이 2파이i라는 것을 0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Z = 0은 그래서 2파이i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제 코시가 쓰게 되는 이제 테크닉은 극한적 테크닉이죠. 그래서 속칭 얘기하게 되는 브랜치 컷 메소드를 쓰게 돼요. 브랜치 컷 메소드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이 한 브랜치 다시 돌아와서 또 세컨드 브랜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 브랜치가 되겠죠. 클로즈드 컨투어는 결국 N바퀴를 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중이란데 토폴로지에서 얘기하는 와인딩 넘버 이런 형태가 되게 될 텐데 몇 바퀴를 돌아왔느냐.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와인딩 넘버가 스포츠 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카 레이싱이죠. 전형적인. 카 레이싱 같은 경우는 오픈을 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런 경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저걸 한 수백 바퀴 돌잖아. 한 100바퀴, 200바퀴, 그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에 골인 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얼마 전에 끝났지만 올림픽 같은 경우에서 뭐 1000m 이런 걸 마라톤하고 다르죠. 400m 트랙을 몇 바퀴 도느냐 하는 거죠. 결국 와인딩 넘버를 몇 개로 잡느냐 하는 거죠. 와인딩 넘버를 1으로 잡으면 400m 경기가 되겠죠. 와인딩 넘버를 2로 잡으면 즉 2바퀴 돌면 800m 경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400m 트랙을 몇 바퀴 도느냐를 갖고 장거리 경주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찌됐든 이러한 형태의 그 경로가 임의의 모양의 경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 정리에 따라서 호시 정리가 증명이 되는데 그것은 경로의 모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경로의 모습하고는 상관없고 뭐였냐면은 폴만 없으면은 경로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부와 경계선상에 폴만 없는 그런 경로라면 경로의 모습이 원이든 사각형이든 임의의 모양이든 관계없이 0이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i라고 합시다. 그럴 때에 이 경로를 다음과 같이 조금 변형을 시켜봅시다. 달라졌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 경로를, 물론 경로는 카운트 클럭 와이즈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도록? 0이 있도록 속에. 그리고 이 반지름이 입실론이 되도록. 자, 그러면 한 바퀴 돌아온 브랜치를 카팅을 시켰어요. 카팅을 시켜가지고 여기 브랜치 컷을 만들어줬죠. 카팅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경로는 지금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가 여기를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러한. 자, 경로에 대한,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러한 감마라는 경로는 닫혀져 있죠. 이 감마라는 경로에 대해서 z분의 1의 dz를 여러분들이 계산한다면 이 감마 속에는 지금 뭐가 없냐면은 폴이 없어요. 브랜치 컷에 의해서 폴을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썩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이 친구가 지금 여기 폴이라면은 교실을 이렇게 벽을 다시 쌓아가지고 얘를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저쪽에 벽 설치하고 여기 벽 설치하고 여기 벽 설치하고 저기 뜯어내버리면 이 교실이 구조가 바뀌면서 이 속에 이 친구가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됐죠. 교실 속에. 자, 그런 식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면은 지금 폴이 경로에, 자, 닫혀진 경로와 열린 경로의 차이는 뭐냐면은 열린 경로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린 경로는 내부와 외부가 없어요. 하지만 경로가 닫혀지게 되면은 내부와 외부가 있어요. 이렇게 simply connected closed contour는 반드시 내부와 경계와 외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nside, on, outside 이렇게 세 가지. 자, 브랜치 커팅을 갖다가 시켰기 때문에 얘는 제거돼 버리고 이 내부에는, 그리고 얘는 이 선상에 있는 것도 아니죠. 입실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코시의 정리에 따라서 임의의 모양이 되더라도 얘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적분을 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시킵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러한 경로 적분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랑 에다가 더하기 지금 이렇게 왔죠? 자, 요리 가는 적분에다가 플러스 요만큼 가는 요 적분, 여기 0이 있어요. 그 다음 플러스 여기죠? 요리 가는 적분, 이렇게 해준 것이 0이라는 거죠. 그죠? 적분은 차례대로 경로에 대한 덧셈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수리물리에서 경로에 대한 적분을 차례차례 한다는 것은 했을 거라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런데 이 친구를 봅시다.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는 더 이상 클로즈드 칸토어가 아니라 오픈 칸토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오픈 칸토어예요. 얘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클로즈 칸토어가 아니라 오픈 패스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오픈 패스고 하나는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오픈 패스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오픈 패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형태는 입실론을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 입실론이 exactly 0이 아니라 입실론을 0으로 보내는 리미트를 취해도 이꼴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입실론을 0으로 보내는 리미트를 취해도 역시 성립한다. 그죠?
자, 근데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 요 둘이 붙어버려. 얘가 오그라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 적분과 왼쪽으로 가는 적분은 적분의 상한과 하한이 뒤바뀌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결국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얘와 얘는 상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입실론을 제로로 보내는 적분을 시켰기 때문에 입실론을 거의 제로로 보내. 따라서 얘에서 요 입실론을 제로로 보내게 되면 요 입실론을 제로로 보내면 거의 달라붙게 되죠. 따라서 이 친구에 대한 이 적분의 이 극한은 입실론을 제로 보낼 때의 극한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라는 적분으로 돼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붙어버려서. 그 다음 플러스 리미트 입실론이 제로로 갈 때에 입실론이 제로로 갈 때에 인테그랄 이러한 형태. 원점을 포함하는 우리 원으로 잡았죠. 근데 이 방향을 보세요. 이것이 0이 되는데 이 방향을 보면은 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시계 방향의 적분이 이항이 되면 반시계 방향의 적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시계 방향의 적분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는 뭐가 된다? 이것은 이제 리미트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원점을 포함하는 반지름이 입실론이 원위를 쫓아가게 되는 z분의 1의 dz. 이 반지름은 입실론이 되겠죠. 만약에 우변의 적분을 극한을 취하기 전에 적분을 했는데 입실론이 나타났어. 그럼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아까 계산한 것처럼 얘는 이 적분 결과는 입실론이 안 나타났죠. 2파이 i 그냥 그 형태가 나타났죠. 그죠? 입실론 약분됐죠. 그래서 얘는 이 적분은 뭐가 나타났냐면 2파이 i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리미트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2파이 i가 됐다라. 입실론이 아예 안 나타나는데 입실론을 0으로 보내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이 극한값은 2파이 i가 된다는 얘기. 따라서 우리가 임의의 모양으로 잡아도 결국 포함만 하고 있으면은 결국 그 적분 결과는 2파이 i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브랜치 커팅을 시켜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g-g0는 이런 식으로 g-g0분의 1에 대한 임의의 경로에 대한 적분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린 코우시 정리를 써서 일반적인 모습을 브랜치 커팅 시켜서 쓸모없는 것들 이 직선 적분을 상쇄를 시키고 얘를 이항시킨 반대쪽 즉 요걸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명을 원만 갖고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 점을 포함하는 원만 갖고 증명을 해주면 된다는. 자, 그렇다면은 인테그랄에 자, 지금 z0를 0으로 놓은 경우를 만약에 임의의 z의 n승 여기서 n이라고 하는 친구는 정수예요. 그냥 z의 n승의 dz를 경로에 따라서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 역시 임의의 모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원의 모습으로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얘가 임의의 모습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얘를 결국 이 C라는 경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형태의 반지름이 입실론이고 원점 0을 포함한. 자, 지금 Z의 n승인데 n을 정수로 잡았으니까 Z 이퀄 0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n이 음의 정수가 돼버리면.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인 경우에 임의의 복소수는 뭐가 되느냐? Z는 입실론 엑스포넨셜 I 세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입실론의 n승 엑스포넨셜 I n 세타 하고 dg는 입실론의 I 엑스포넨셜 I 세타 d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이 적분은 뭐가 되냐면은 결국 0에서 2파이까지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타에 대한 적분이니까. 자, 이 결과는 입실론의 n 더하기 1의 i가 나오고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익스포넨셜 i의 n 더하기 1의 세타, d 세타 이러한 형태로 나와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져요. 우선 n이 마이너스 1이라면은 n이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더 이상 거듭 제곱이 아니에요. n이 마이너스 1이 됨으로 인해서 거듭 제곱이 아니라 그냥 1이 돼버려요. 그 n이 마이너스 1이면 얘도 익스포넨셜의 0승이 됐어요. 그때는 2파이 i, 아까 얘기했던 n이 마이너스 1이다. g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주어진 적분은 준식은 입실론의 n 더하기 1승 i하고 자 지금 n이 마이너스 i 1이 아니기 때문에 요 형태는 요 식은 뭐가 되냐면은 익스포넨셜의 i의 n 더하기 그러니까 뭐냐 익스포넨셜 어떤 a 세타 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a가 0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적분은 a분의 1의 익스포넨셜 a 세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여기 뭐가 되냐면 적분이 a가 i의 n 더하기 1 이런 꼴이고 익스포넨셜의 i의 n 더하기 1의 세타 꼴 이렇게 되는데 0을 한 번 넣고 한 번은 2파이를 넣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n을 정수로 잡아줬기 때문에 정수 플러스 1인 n 플러스 1은 항상 정수예요. 근데 이 정수에다가 2파이를 곱했다. 이것은 결국 0이라는 앵글하고 동경이 같은 곳에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즉, 2파이의 정수배의 i, 익스포넨셜 i, 이거는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도 역시 1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준식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식과 인테그럴 c의 g-g0의 n승 dz는 이렇게 된다. 2파이 i이거나 또는 0이 되는데 이것은 C 속에 Z0 있을 때 C 속에 Z0가 있을 때에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2파이 i가 되고 n이 마이너스 1만 아니면은 무조건 다 0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코우시의 재미난 공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어떤 함수가 fg라는 함수가 메로모르픽 펑크션이라서 로랑 전개가 됐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g-i의 제곱분의 3 g-i분의 1 4 그 다음에 7 g-i의 6 8배 g-i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브라브라브라브라 이렇게 갑시다. 자, 얘는 z 이꼴 i 둘 주변에서의 로랑 전개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음의 지수, 네거티브 파워까지 있는 그러한 전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네거티브 파워가 없으면 타일러 시리즈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로랑 시리즈가 된다는, 로랑 익스펜션 또는 로랑 시리즈가 된다는.
자, 얘는 분명히 z 이퀄 i에서 지금 문제가 되죠. 자, 분자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z 이퀄 i를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분모에 지금 이렇게 있는 여기가 지금 싱귤러한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싱귤러한 파트고 여기가 어널리틱 파트예요, 사실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만약에 FG가 저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뭘 계산을 할 거냐면은 결국 C라는 친구의 FG, DG라는 친구를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simply connected closed contour C에 대해서. 자, 이때 이 경우는 Z 이퀄 I가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라는 친구를 Z 이퀄 Z의 절대값이 크기가 2분의 1인 이러한 경로로 잡아줘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로 잡아주게 되면 결국 이렇게 2분의 1이 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2분의 i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이 친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폴은 어디에 있냐면 i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폴이 결국 주어진 경로의 아웃사이드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웃사이드에 있다는 얘기는 인사이드 and on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드와 on에서는 경로 선상과 경로 내부에서는 폴이 없으니까 어널리틱하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경우 FG is analytic 모든 데서 글로벌리 어널리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경우 on and inside C. 그럼 뭐가 돼요? 따라서 인테그랄 C FG DG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코시 세어렘에 의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로서 C라는 경로를 Z가 2가 되도록 크게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경로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2i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 제로가 있고. 자, 그런데 폴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i가 바로 경로 C에 얘를 C 틸다라고 할까요? C 틸다에 경로 C 틸다의 내부에 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i라고 하는 친구를 Z0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인테그럴 C는 FG DG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적분이니까 3배의 인테그럴 경로 C G-I의 마이너스 2승 DZ 그 다음에 4배의 C에 G-I의 마이너스 1승 DZ 그죠? 플러스 경로 C에 대한 7 더하기 6배의 G-I 플러스 브라브라브라 DZ 오케이? 그죠? 적분은 선형연산자니까 결국 그 덧셈으로 다 풀어 써줄 수가 있겠다. 자, G-I의 마이너스 1승만 살아남고 요 마이너스 2승 이런 형태는 또는 여기 있는 1승, 0승 이런 건 다 죽죠. 저 파란 박스 때문에. 그리고 얘는 코시 정리 때문에 사실 0이죠. 그죠? 어디 갔어? 메로모르픽한 데가 하나도 싱귤러가 하나도 없잖아. 그 얘기는 C 속에서 얘는 Z 이퀄 I 갖고 있지 않습니까? Z 이퀄 I가 분모에 있어야지 싱귤러한 거지. 분자에 있어 이렇게 다항식 속에 있을 때에는 테일러 전개됐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얘는 Z 이퀄 I에 대한 이 익스펜전은 테일러 전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어널리틱이라는 얘기. 그럼 어널리틱한 함수의 경로적분, 폐경로적분은 0이다. 코시 정리. 그래도 되고 아니면 파란 박스를 써도 되고. 얘는 0이 되겠죠. 얘
마이너스 1승은 살아남지만 마이너스 2승이 돼도 여기 봐요. 마이너스 1승만 아니라면 다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승도 역시 0이 돼야 된다. 그 여기만 살아남는데 요 살아남는 부분은 무조건 그 값이 2파이 i가 된다. 즉 2파이 i에다가 요 살아남는 부분이 갖고 있었던 이 계수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요 4 부분만 계수가 4인 부분만 살아남는다라는 얘기가. 자, 그러면은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냐면은 여기 상수항은 A0, 그 다음 항은 A1이고 어떤 G-G0, 그 다음에 A2에 G-G0의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은 A의 마이너스 1에 G-G0의 마이너스 1승, 요거는 마이너스 2승의 계수니까 A-2에 G-G0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Z0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Z0가 I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로랑 전개될 때, 로랑 전개랑 그러니까 자연수 차수만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음의 정수 차수의 항들도 나타나는 경우를 로랑 전개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G-G0의 마이너스 1승의 계수 A 인버스가, 지금 이 경우에는 Z0, G0가 I인 케이스고 결국 요게 요 4가 A 인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즉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저 함수를 그 폴이 포함되는 경로를 잡아가지고 적분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저 A-1승이라고 하는 계수를 가진 데에서만, 요게 A-1승이죠. A-1이라는 계수 부분에서만 살아남고 딴 데의 적분은 다 0이 돼버린다. 그리고 요 A-1, 요 4가 바로 A-1이 되는데, A-1이라는 계수에다가 2파이 i만 곱하면 된다. 그래서 요 A-1, 즉 4, 요것을 우리는 살아남는 놈이다. 남는 놈이라는 뜻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지드라고 붙여요. 근데 누구의 리지드냐? 함수 FG의 리지드인데 누구에 대해서 전개할 때 리지드냐? Z 이꼴 I에 대해서 전개했을 때, Z 빼기 I로 전개를 했을 때 리지드다. 리지드는 수학자들이 만든 단어예요. 남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머무르다, 남는다. 어차피 reside라는 단어가 거주하다. 그래서 뭐 residence 이렇게 기숙사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처럼 머무르다라는 뜻인데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유수 이러는데 일본식 한자라서 별로 쓰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residue라고 이름을 줍니다. 즉 Z 이꼴 I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이 I가 바로 Z0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로랑 전개가 되어 있으면 요게 바로 리지드죠. 요게 Z 이꼴 Z0에서 함수 FZ의 리지드가 바로 expand 시켰을 때, 전개시켰을 때 Z-Z0의 마이너스 1승의 계수 A-1이 된다는 얘기가. 따라서 코시 정리와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저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런 프로퍼티를 쓰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리지드만 찾으면, 문제가 되는 지점에서의 리지드만 구할 수 있으면은 저러한 친구의 적분을 그 리지드 값에다가 2파이 i를 곱해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